안녕하세요. 뉴스킨 꿈꾸는 사업가 정지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죠? 네. 뒤에 우리 사장님도 잘 보이세요? 네. 앞으로 좀 나오셔서 앉으셔도 돼요. 혹시 지금 이 자리에 처음 오신 분 계세요? 처음 오시면 한번 손을 높이 들어봐 주세요. 와. 네. 그러면 나는 오기 싫은데 강제로 끌려왔다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없으세요? 제가 5년 전에 여기 처음 왔었어요. 5년 전에. 그때 강제로 끌려왔었거든요. 왜 5년 전에 왔었냐면 저희 친정어머니가 제가 중학생 때부터 뉴스킨 제품을 쓰셨어요. 근데 5년 전에 저희 친정엄마가 이 사업을 좀 해볼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을 막 뒤져가지고 이게 무슨 사업인지 알아보니까 안 좋은 얘기들이 써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엄마의 스폰서님한테 거의 끌려다시피 해서 여기 왔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제가 아닌 이제 누군가가 여기에 서 있었겠죠. 그래서 제가 요즘에 앉았었던 것 같아요. 이러면서 이렇게 듣는데 귀에 하나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강의를 들으면 이렇게 나가는 느낌.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서 엄마 이거 하지 마세요 막 이랬다가 제가 다시 제 발로 알아서 여기 찾아온 게 3년 전이었어요. 2012년 9월. 신기해요. 그때는 이 앞에서 강의해 주시는 그분의 강의가요. 어떤 느낌이었냐면 나를 위해서 준비된 시간. 그렇게 느껴졌었어요. 그래서 지금 지나서 생각해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기회가 우리한테 오잖아요. 근데 그거를 기회라고 알아챌 수 있는 건 나의 몫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타이밍이 그만큼 중요한 것 같고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어떠한 사업적인 이야기를 막 이렇게 하면서 이건 꼬아세요 이런 게 아니라 저는 그냥 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제가 어떻게 뉴스킨을 만났고 뉴스킨을 통해서 제가 무엇을 이뤄가고 있고 왜 뉴스킨이어야만 했는지 그런 저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러니까 마음을 푹 열으세요. 마음을 푹 놓으시고요.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그냥 마음을 열고 제 이야기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타이틀 어때요? 제목? 가슴 떨리세요? 진짜거든요. 저는 지금 선물 같은 삶을 살고 있거든요.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금 뉴스킨 비즈니스 하고 계신 분 말고요. 다른 일을 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 네라고 답하실 수 있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나는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내 꿈을 이룰 수 있다. 그리고 나는 내가 일하는 곳에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다. 나는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노후를 확실하게 대비할 수 있다 하시는 분. 뒤에 무슨 일 하고 계세요? 네? 뉴스킨을 외치라고요? 뉴스킨 마이크요. 이 세 가지가 충족이 안 됐기 때문에 아마 이 자리에 오셨을 것 같아요. 저는요, 이 세 가지 질문에 모두 다 예스예요. 확실하게 예스예요. 그게 뉴스킨을 만나서 제가 얻은 선물이에요. 저 원래 뭐 했었을 것 같아요? 선생님? 처음 오신 분 아까 뭐 했었을 것 같아요? 에? 에? 빨래요? 저 결혼 그때 안 했었어요. 빨래는, 발레! 죄송해요, 발레와 빨래는 참 다른데. 어머. 발레. 네. 이렇게 호리호리해서 그렇게, 보신 거구나. 남들은 지금의 저를 봤을 때는 선생님이라든지, 아니면 쇼호스트, 영업사원, 또는 되게 좋은 얘기 해주셨어. 모델, 이런 여러 가지 얘기 해주셨었는데요. 저는 진짜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배운 것도 없었고, 무슨 일 했냐면, 한의원에서 간호보조 업무하던 사람이었어요. 집이 진짜 가난했었어요. 저는요, 제 과거 이야기를 하면요, 정말 책 한 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가 제가 어렸을 때 광고 회사 대표셨어요. 그때 광고라고 하면 이런 컴퓨터가 없었어요. 어떤 거냐면 간판 같은 거를, 나무 간판을 글자를 파가지고 글씨를 칠해서 모모물산, 모모 주식회사 이렇게 회사 문 앞에 걸어둔 그런 간판 보셨죠? 지금은 그거 나무 간판 없잖아요.
그때는 그게 무지무지 잘 됐었거든요. 그거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거 나무 파는 직원 따로 있었고, 잉크칠하는 직원 따로 있었고, 도안 작업하는 직원 따로 있었고, 직원이 꽤 많았었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 회사가 굉장히 잘 됐었는데 아버지 회사가 망했어요. 왜 망했냐면 영업부장님이 거래처를 쫙 따내는 그 아빠랑 같이 완전 절친처럼 다니던 그 영업부장님이 똑같이 광고기획 회사를 차려서 그 거래처들을 쫙 빼내가요. 근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굉장히 충격이셨겠죠. 그러고 나서 남은 그 자금을 다 끌어모아서 뭘 하시게 됐냐면 양복집을 하셨어요. 되게 잘 됐었어요. 양복집을 하셨는데 밤마다 엄마 아빠가 나가시는 거예요. 그때는 제가 초등학생 때였어요. 어딜 가시는 걸까요, 밤에? 물건 떼러 가시죠. 네. 물건 떼러 가시면요, 저랑 남동생이랑 둘이만 집에 있는 거예요. 엄청 무서운 거예요. 네. 부모님이 밤에 잠들만 하면 밤에 나가는 소리가 들려요. 그러면은 저희가 처음에는 따라가겠다고 막 울었는데 안 데려가시는 걸 아니까 나중에는 포기하게 돼가지고 그때는 이제 엄마 아빠 나가시나 보다 하고서 동생 이제 안고 자는 거예요. 그렇게 독하게 일을 하시니 잘 될 수밖에 없었죠. 근데요, 망했어요. 망한 걸 또 봤어요, 어린 날. 왜 망했을 것 같아요? 그 동네에 뭐가 들어오냐면요, 기성복? 뭐가 들어왔냐면요, 파크랜드가 들어왔어요. 그때 파크랜드 상설 할인 매장이 저희 양복점보다 더 크게 들어왔어요. 그리고 바깥에서 봤을 때 간판이 삐쩍삐쩍삐쩍하게 너무 잘 되는 거예요, 통유리로. 그러니까 고객들이 어디 가겠어요? 거기 가죠. 그렇게 해서 저희 아버지가 결국 뭘 하시게 됐냐면 그 많던 돈 다 잃으시고 오토바이 배달 사원을 하게 돼요. 우동집에서 배달을 하는데 그때는 제가 중고등학생 때였어요. 근데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아버지가 그걸 오토바이 배달하셨는데 얼굴이 여름 되면 새까매져요. 햇빛에 노출이 많이 되니까. 겨울 되면 얼굴이 퍼요. 다 퍼가지고 엄마가 막 크림 발라주고 이랬던 생각이 나요. 잘 됐죠. 아버지 성실하게 일 정말 잘하셨죠. 그랬더니 그 주인이 감동한 거예요. 1층, 2층 이렇게 된 큰 장우동 매장이었어요. 지금 장우동 보이나요? 그때 뭐가 유행이냐면요. 장우동, 용우동, 또 뭐였지? 아무튼 우동집이 그렇게 프랜차이즈가 많았었어요. 지금 거의 없잖아요. 근데 그때 그 주인이 저희 아버지가 너무 성실하게 잘 일하고 하니까 과거 이야기도 다 듣고 너무 안쓰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한테 그 가게를 선물로 주세요. 그분이 부산분이셨는데 성남에 저희가 그 가게가 있었어요. 보건대학교 근처에. 내가 부산에 내려갈 테니까 대신 월 매출의 몇 프로만 자기한테 보내라. 권리금 없이 이 가게 줄 테니까 운영을 해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1년 만에 아버지가 오토바이 배달사원으로만 있다가 갑자기 사장이 돼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뭘 하셨을까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음식을 만들게 되셨고요. 전 뭐 했을까요? 학교 끝나면 2층에서 서빙했어요. 보건대학교 오빠들한테 그래도 인기 많았었어요. 그래서 일을 막 잘 하고 있었는데요. 잘 되던 장우동이요? 망했어요. 이번에 왜 망했을 것 같아요? 제가 고2 때 김밥천국이라는 것이 나와요. 김밥천국이요, 맞은편에 건너편에 생겼는데요. 장우동에서 2,500원에 야채김밥을 팔고 있는데 김밥천국 얼마래요? 1,000원이에요. 장우동에서 3,800원에 떡볶이 팔고 있는데 김밥천국 얼마예요? 2,000원이었거든요. 그때는. 지금 2,500원이고요. 너무너무 저 좋아할 때 오빠들이 안 오기 시작한 거예요. 어쩔 수 없는 돈이 없는 오빠들이었나 봐요. 대학생들이 당연하죠. 어딜 가겠어요. 1,000원짜리 김밥집에 가겠죠. 네.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망했어요. 그런 과정을 제가요, 어렸을 때부터 쭉 부모님의 삶을 파란만장한 삶을 다 지켜봐요. 그리고 양복집 했을 때부터 저희 할머니가 쓰러져가지고 중풍으로 누워 계셨거든요. 나중에 계속 집에 7, 8년째 누워만 있으니까 계절이 무슨 계절인지도 모르고 시간이 몇 시인지도 모르고 인지 능력이 떨어져서 치매까지 오는 거예요. 그렇게 15년을 모시고 살았어요. 그러니 정말 저희 집에서는요, 제가 제일 부자였거든요. 저는 돈에 민감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 그렇게 살아왔다 보니까 돈을 쓰질 못했어요. 나는 정말 어떻게 해서든 부자가 될 거야 라는 생각이 너무 강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랑 매점에 가면 저 혼자 안 사 먹어요. 애들은 막 고로케 사 먹고 막 음료 사 먹는데 저는 그 1,000원, 1,000원짜리를 책에 다 끼워놔요.
1,000원을 앞장뒤장 하나씩 띄워놓고 그 책을 딱 보면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다다다다다 근데 1,000원짜리가 다다다다 나오니까 마음의 안심이 막 되고. 그래서 저희 집에서 제가 돈이 제일 많았고 고모들 이모들 다 저보고 독한 년이라고 막 그랬었어요. 네. 그렇게 어렸을 때 정말 악착같이 살았었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들어갔던 곳이 여기였던 이유는, 제가 대학교에 사회복지학과에 들어왔는데 저희 아버지가 신학을 공부하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돈 벌 수 있는 사람은 저희 엄마뿐이었던 거예요. 저도 대학생, 아빠도 대학생, 남동생은 고등학생. 그래서 우리는 등록금을 알아서 마련하지 않으면 못 다니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제가 장학금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휴학을 하고 들어갔던 데가 여기였어요. 여기서 무슨 일을 했냐면 원장님이 침을 놔요. 그럼 전 뭐래요? 빼요. 15분 뒤에 빼요. 그리고 물리치료 있죠. 물리치료기 딱 꽂고서 딱 이렇게 조절하는 그 일 정말 단순 노동을 했었어요. 그렇게 해서 1년 동안에 63만원, 65만원, 일 좀 잘하면 68만원 이렇게 받으면서 돈 모아서 학교를 다시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졸업하고서 사회복지학과에 관련된 어느 어린이 재단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 원장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지연아, 너 졸업했지? 네, 원장님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그랬어요. 너 졸업했으면 일로 와서 일을 이런 거예요. 근데 제가 갔을까요? 갔어요. 정말 가기 싫었거든요. 사실은 이 일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있던 그 아동복지 기관에 애기들이 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왜 갔을 것 같아요? 돈 때문에 갔어요. 저희 원장님이 한 달에 네가 지금 받고 있는 월급보다 30만 원을 더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30만 원이 저한테 너무 큰 돈인 거예요. 그래서 갔어요. 그래서 이 일을 했었던 거예요. 근데 원장님이요, 1년 동안 일했던 계약직 알바를 기억하고서 불러줬다는 게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때는 이 보조 업무로 부른 게 아니라 너 우리 학교 와서 경영실장을 좀 해봐라 이랬던 거예요. 원장님 좀 아는 게 없는데요? 그랬더니 원장님이 에버랜드 측에 무슨 서비스 그런 교육이 되게 잘 돼 있대요. 거기 보내줄 테니까 그 배우면서 경영실장을 해봐. 이래갖고 여기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원장님한테 너무 감사해서 그때부터는요, 병원 매출 어떻게 하면 올릴 수 있을까요? 관련된 책을 다 사서 읽어요. 저는 제가 태어나서요, 필요에 의한 독서를 이때 처음 하기 시작해요. 어떻게 하면 원장님을 만족시킬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병원이 더 잘 돼서 원장님이 나를 고용해 준 거를 실망시키지 않게 해드릴 수 있지? 그때부터 공부하면서 막 했더니요, 원장님이 얘한테 살림을 조금 맡겨도 되겠다. 그래서 직원들 월급 책정하는 거라든지 면접 보는 거라든지 이런 거 슬슬 맡기고, 원장님은 처방을 기막힌 처방을 만들어내요. 다이어트 처방을. 그렇게 해서 한의원이요, 3명이 있었던 한의원이요 15명으로 확장 이전하게 돼요. 되게 큰 곳으로 역세권으로 이전하게 됐고요. 분당에 지금도 있어요. 이렇게 잘 나갔었어요. 다른 한의원에서 러브콜을 해서 직원 교육을 하러 갔고요. 다른 한의원에서 세미나 해가지고요, 이렇게 막 2016년 가치혁신, 2016년 저 여기 있는데 지금 이런 막 세미나를 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부수입도 받고 그랬거든요. 근데 정말 쇼킹한 일이 하루는 있었던 거예요. 제 부원장님 급여를 제가 본 일이었어요. 이분이 부원장님은 아니에요. 네. 이분은 연예인이에요. 이분이 저희 부원장님이었다면 한의원에 있었을 수도. 이분의 책상을 정리하는데요, 급여 명세서를 이분이 놓고 간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보는데 너무 깜짝 놀랐어요. 나랑 똑같이 고용된 분이신데, 어떻게 보면 이분도 직원인데 나보다 늦게 출근하고 나보다 일찍 퇴근하고 나처럼 고객에 대해서 관심 없고 병원 매출 오르는 거에 대해서 관심 없으신데 왜 나보다 돈을 이렇게 더 많이 받지? 이게 쇼킹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당연하죠. 의사 자격증이 있는 분과 저는 확연히 차이가 있는데 괜히 억울했어요. 나 자신에 대한 억울함. 원장님한테 원망하는 게 아니라 나 진짜 평범한 사람이구나. 그리고 그때 제가 알았던 거예요. 나는 아무리 열심히 기고 날고 해봤자 이 원장님보다 더 많은 수입을 벌지 못하겠구나. 이것도 저한테 되게 뭔가 큰 회의감이 들었어요. 그때부터는요, 일이 하기 싫은 거예요. 재미가 없고요. 나 여기서 부자가 안 될 것 같고요. 내가 일하는 이곳에서 내가 원하는 삶을 못 살 것 같은 거예요. 저한테는 이뤄야만 하는 꿈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꿈 있으세요? 정말 간절한 꿈 있으신 분 계세요? 정말 간절한 꿈.
2분 계시네요. 3분. 다 남자, 4분. 다 남자분이에요. 진짜 간절한 꿈. 내가 눈 감았을 때 한 장면의 그림으로 펼쳐지는 그런 꿈? 그런 거 갖고 계신 분이 여기 지금 계시다면요. 정말 잘 오셨어요. 저는 확신해요. 꼭 뉴스킨의 도구로 4분의 꿈 이루실 수 있을 거예요. 저한테도 꿈이 있었어요. 저는요, 사실 여러 가지 원하는 꿈들이 많았거든요. 여러분들도 이런 상상 많이 하셨을 거예요. 평생 여행만 다닌다. 돈 걱정 없이 쇼핑하는 거. 모든 여자들의 로망이죠. 돈 걱정 없이 쇼핑하고 정말 갖고 싶은 차 타는 거. 큰 집 마련해서 행복하게 가족들과 같이 사는 거. 뭐 여러 가지 꿈이 있으실 거예요. 저도요, 뉴스킨 사업 하린다고 처음에 여기 들어와서 가난해서 이 사업 한다는 얘기 못했고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는 꿈 경영 리조트를 세우고 싶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다녔거든요. 근데 사실 저와 남편은 어떤 교육재단과 리조트를 세우는 게 꿈이에요. 근데 저를 2년 동안 이렇게 달리고 이 자리에 쓰게끔 만들어준 제 꿈은요. 그 꿈이 아니라 이거더라고요. 누굴 것 같으세요? 부모님이세요. 저희 엄마, 아버지 제가 옷 사드리고 저희 엄마, 아버지 이런 커피숍에서요. 이런 커피 못 먹어보셨어요. 그동안 일만 하셨기 때문에 이거 아포가토라는 이 커피 처음 드시고 이렇게 좋아하시던 거예요. 아이스크림이 어떻게 커피에 들었냐고. 너무 행복해서 찍어둔 사진이거든요. 저는요, 이분들이요, 못 먹어본 거 나 때문에 먹어보게 해드리고 싶고요. 이분들이 못 입어본 거 나 때문에 입어보게 해드리고 싶고요. 이분들이 못 가본데 나 때문에 가볼 수 있게 해드리고 싶은 게 제 꿈이었어요. 나 왜 유튜브를 하지? 왜냐하면 제가 지금 그걸 이뤘거든요. 저는요, 저희 부모님이 하시는 교회 월세 제가 다 내요. 제 꿈이요, 이 뉴스킨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 자체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저는 옛날 얘기하면 이렇게 눈물이 나요. 이분들이 저를 이렇게 달리게 만들어 주셨어요. 정말 간절했어요. 가난했기 때문에.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는 사람과 성공하고 싶은 의지가 강한 사람과 어떤 분이 더 빨리 성공할 것 같으세요? 의지가 강한 사람. 방법을 아는 사람. 방법을 아는 사람. 앞에서 어디 분이세요? 부산? 서울이요. 서울 이러시는. 그럼 하나만 더 질문 드려볼게요.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는 사람과 행복하고 싶은 의지가 강한 사람과 어떤 분이 행복할 것 같으세요? 의지가 강한 사람, 방법을 알고 있는 사람. 어떤 남자가요, 해운대 쪽에 회가 그렇게 맛있대요. 그래서 그 회를 먹고 싶어서 그 횟집을 가려고 부산에 내려가려고 해요. 그래서 기차로 갈지 버스로 갈지 어떻게 가면 그 횟집에 빨리 갈 수 있는지 알아보기 시작해요. 어떤 남자는요, 자기가 딸을 낳는데 딸이 희귀성 납치 질환에 걸린 거예요. 근데 그 질환을 한국에서 고치기 어렵대요. 외국에서만 고칠 수 있는데 20억 이상이 든대요. 근데 그 병에 대해서 연구하고 막 임상을 내보고 이랬던 교수가 부산에 있대요. 어떤 남자가 더 빨리 부산에 갈까요? 첫 번째일까요? 두 번째일까요? 두 번째죠. 저는요, 뉴스킨 사업을 하면서 알게 된 한 가지가 있어요. 의지가 얼마나 있느냐. 방법은요, 얼마든지 알 수 있어요. 책을 통해서, 이미 성공한 사람을 통해서 이 안에 수많은 리더들이 있어요. 뉴스킨으로 이미 성공한 분들 많으세요. 이건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알 수 있거든요. 근데 내가 정말 성공하고 싶은 의지가 진짜 강하고 내가 정말 꿈을 진짜 이루고 싶은 그 간절함이 강하냐, 이게 결국에는 성공으로 날 이끌더라고요. 그때쯤에요, 이 사람을 만나요. 이 사람은 또 누굴 것 같으세요? 저희 남편이거든요. 얼마 전에 저희 그 랑형 그룹, 뉴스킨 코리아에서 거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죠. 저희 그룹 대단하거든요. 랑형 그룹에 1위로 뽑혔어요. 무슨 1위로 뽑혔는지 알아요? 목이 가장 짧은 남자로. 이래요. 이 남편을 제가 페이스북으로 만났어요. SNS로 결혼하신 분 계세요? 없으세요? 저도 이렇게 될 줄 몰랐는데 페이스북에서 처음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그때 저희 남편이 국제공인 자격, 재무 설계사인데 CFP 자격증 혹시 아세요? 여기 보험 설계사 있으세요?
보험설계사, 재무설계사, CFP 자격증 아세요? 아, 은행에 계십니다. CFP 자격증이 따기 어려워요. 전 몰랐거든요. 되게 쉬운 자격증인 줄 알았는데 그게 조금 따기 어려운 자격증인가 봐요. 그걸 갖고 있는 지금 설계사였는데 남편이요. 이때 남편도 저처럼 회의감에 젖어 있었어요. 어떤 회의감이었냐면요. 당신의 노후가 준비되어 있냐고 고객들을 만나면 질문해야 되는데 100명의 고객을 만나면요. 노후가 준비되어 있는 사람은 몇 명 정도 될 것 같아요? 한 2명. 또요? 1명 아니면 2명만 있더래요. 근데 그 1명 아니면 2명이 직장인은 1명도 없었대요. 다 사업가였대요. 그걸 보고서 남편이 어떤 걸 느꼈냐면 아, 나도 노후가 준비가 안 돼 있구나. 이걸 철저히 느꼈대요. 그리고 돈을 벌려면 직장에 다녀야 되는 게 아니라 사업을 해야 되겠구나. 이걸 느꼈대요. 그래서 우리 둘이요. 뭘 하면 좋을까 맨날 고민하고 직장 다니면서도 그 고민을 하면서 일을 했었어요. 그럴 때 이걸 만났어요. 인앤서 미스트 선크림이에요. 이거를 저희 친정 엄마가 발라보라고 저한테 주신 거예요. 근데 저는 안 발랐어요. 중학교 때 엄마가 미용실에서 이 제품을 받아서 썼을 때 제가 매티파인 토너라고 그 딸기향 나는 파란 토너 있죠. 그걸 여드름이 잔뜩 났었던 제 중학생 얼굴에 발랐는데요. 너무 첫 느낌이 안 좋은 거예요. 그리고 막 따갑고 그래서 제가 안 발랐고 용기가 진짜 허접한 거예요. 아니, 엄마는 왜 이런 화장품을 쓸까? 그래서 엄마만 쓰셨지 전 안 썼거든요. 근데 엄마가 이거를 제가 결혼하고 나서도 선물을 주신 거예요. 3개를 주시면서 지연아 꼭 써봐. 네가 얼굴은 하얀데 건조하잖아. 건조한 게 다 잡혀. 이러면서 이거 주셨어요. 서랍에 그냥 넣어놨어요. 그리고 어느 날 시댁에서 자는데 시어머니 화장품을 빌려 쓰게 됐어요. 근데 저는 너무 놀랐어요. 저희 시어머니는 뉴스킨 프리미엄 고객이야. 쫙 깔린 뉴스킨 제품들이 더 많은 거예요. 저희 엄마보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 거를 바르고 화장하고 그때 나갔었는데 화장을 했는데 왜 이렇게 가볍지? 무겁지 않고? 그리고 광이 막 나는 거예요. 얼굴 거울을 봤는데 반짝반짝.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 엄마가 주신 거를 꺼내서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한의원에 갔더니 고객들이요. 실장님 얼굴이 왜 이렇게 좋아졌어? 얼굴에 뭐 했어? 관리받아? 이런 얘기를 그때부터 듣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여기저기 알아봤어요. 지금은 저한테는 제품으로 안 보여요. 저는 이 3가지가요. 제 삶을 바꿔준 정말 기회로 보여요. 여러분 이 제품이요. 여러분들의 삶을 바꿔줄 수 있는 기회가 될 거예요. 그때쯤에 저한테 카스 친구를 신청한 뉴스킨 사업자분이 3분이 계셨어요. 2분은 여자분, 1분은 남자분. 근데 제 스폰서님을 이 남자분을 선택한 이유가 있었어요. 이분의 카스를 봤는데 카스에 어떤 글이 있었냐면 내가 뉴스킨 사업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적혀 있었거든요. 나는 이 사업을 통해서 개척교회 목사님 사모님들이 노후에 은퇴했을 때 너무 어려우시니까 그분들이 평안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게 비전센터를 설립해서 그분들을 모셔서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꿈을 보고서 나 뉴스킨 화장품 살 거면 이 사람한테 사야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연락을 해서 만났던 게 광복절날 2012년 8월 15일. 그래서 딱 첫 만남에서 리프트팩이랑 갈바닉을 받았어요. 반쪽이 미세하게 변하는 걸 제 눈으로도 확인했어요. 그래서 이런 거라면 나도 누군가한테 소개해서 돈 좀 벌어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사장님은 어떻게 이런 화장품을 가지고 그렇게 큰 꿈을 이루려고 하세요? 이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갑자기 보상을 막 풀어주시는데 전 너무나 두근두근 거렸어요. 여러분 혹시 프랜차이즈 중에 알고 계신 거 있으세요? 어떤 거 있으세요? 맥도날드. 또 커피 전문점 뭐 있죠? 스타벅스를 예를 들어볼게요. 스타벅스를 내가 차렸어요. 그래서 커피를 많이 팔아요. 고객들이 이렇게 있어요. 내 커피를 사 먹는 사람들이. 근데 스타벅스 커피 한 잔에 얼마 정도 하죠? 5,000원, 어떤 거 6,000원 이러는데요. 100만 원 벌려면 몇 잔 팔아야 되는지 아세요? 몇 잔 팔아야 될까요? 네? 100만 원 벌려면 몇 잔 팔아야 돼요? 200잔이에요.
근데 그 200잔 팔아서 그 100만 원이 순수 내 매출일까요? 인건비 나가죠, 뭐 전기세 나가죠, 뭐 그 매장 비용 나가죠. 어렵죠. 진짜 많이 팔아야 돼요. 이렇게 해서 막 친구들이랑 같이 사 먹고, 예. 근데 이렇게 해서 스타벅스를 차렸는데 그 친구가, 내 친구가 나도 커피 좋아하는데 나도 스타벅스나 해볼까 해서 스타벅스를 했어요. 지연아, 네가 직원들 여기 교육 좀 시켜주고 여기 시스템 좀 알려줘. 이거 되나요? 안 돼요. 시스템은 어디에 배워야 되죠? 무조건 본사를 통해서 배워야 되고요. 이 차렸을 때 비용이 본사로 들어가야 되죠. 본사와만. 그래서 고객을 막 만들어가요. 그랬더니 또 나를 보고 어떤 사람이 스타벅스. 그러다 나는 이 사람으로 인해 아무런 커미션을 받지 못해요. 본사가 돈을 버는 거죠. 근데요, 뉴스킨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지 않냐? 어떻게 돈을 그렇게 버냐? 뉴스킨과 프랜차이즈가 비슷하다는 거예요. 아까 그 남자 사장님이. 박준 헤어샵을 예를 들어볼게요. 박준 원장님이 처음에 뭐 하셨을까요? 머리를 열심히 자르셨겠죠. 그래서 고객을 많이 만드셨겠죠. 그 다음에 뭐 하셨을까요? 유명해졌어요. 그 미용실이. 그 다음에 뭐 하셨을까요? 파마하셨대요. 네, 맞아요. 체인점을 모집하죠. 체인점을 모집하죠. 뉴스킨이 똑같다는 거예요. 뉴스킨은요, 머리 깎아서 고객 만드는 것처럼 30명의 뉴스킨 매니아 고객을 만들으래요. 그 다음에 뭐 하냐면 지연씨처럼 이 사업에 관심 있는 사람을요, 데리고 오래요. 그래서 이렇게 강의 배우게 하고 어떻게 사업을 전개하는지 팀을 만들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대신 여기는 박준 원장님만, 스타벅스 본사만 돈 버는 것처럼 여기는 박준 원장님만 본사지만 뉴스킨은 나도 본사고 지연씨도 본사고 지연씨가 데리고 오는 사람도 본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박준 헤어샵은 투자금이 들지만 여기는 내가 바르고 먹고 체험하는 게 투자금이에요. 무점포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듣는 순간 사장님 한 달에 1억 벌 수 있어요? 그랬어요. 왜냐면 저희 원장님이요 1억에서 1억 5천을 버시는 분이 있거든요. 제가 매달 매출 정산하다 보니까 1억이라는 돈이요 생소하지 않게 느껴졌어요. 단지 내가 못 가진 돈이었지 맨날 매출 달성 이번 달은 1억 2천 얼마입니다. 이렇게 보고하고 이랬기 때문에. 그래서 나도 1억을 벌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사장님 저 1억 벌 수 있어요? 그랬더니 저희 스폰서님이 지연씨 1억 벌 수 있고요. 이미 1억 이상 벌고 있는 리더들을 소개해줄게요. 만나게 해줄까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네 그럼 저 지금부터 뭐 하면 돼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지연씨 뉴스킨 회사가 이걸 해줘요. 지연씨는요 이것만 하세요. 그런 거예요. 전 여기서 너무 놀랐어요. 지연씨는 이거 신경 쓰지 말래요. 이건 회사가 해준대요. 제품 연구하는 것도 회사가 해주고요. 제조하고 원료 수급하고 공장 설립하고 택배도 보내준대요. 커미션 지급하고 반품 처리 다 회사가 해준대요. 저는요 한의원 다녔을 때 원장님이랑 저랑 직원들이요 이거 다 했거든요. 한약 재료 어디가 좋은지 회사마다 다 알아보고 맛보고요. 원장님이 다 시음해보고 직원 그만두면요 제가 또 공고내서 면접 다 보고요. 직원들이랑 회의하고요. 고객 서비스해야 되고요. 마케팅 해야 되고요. 직원들 월급 항상 정산해야 되고요. 이거 입소문 마케팅뿐만 아니라 인터넷 마케팅도 다 저희가 했거든요. 근데 뉴스킨은요 저보고 이것만 하래요. 지연씨 제품 체험해보고요. 정말 좋으면 주변에 소개를 해서요. 고객을 만들어보세요. 30명은. 그리고 지연씨처럼 사업에 관심 있는 사람을 리크루팅해서 여기 미팅에 참여시켜보세요. 그럼 지연씨의 스폰서들이 다 도와줘요. 저는 이게 원래였어요. 원래. 완전 원래를 외쳤어요. 드디어 찾았다. 나의 꿈을 이룰 수 있는 도구. 뉴스킨이다. 이 생각을 확 한순간요. 저는 바로 뭘 했냐면요. 목표 설정을 했어요. 오늘의 목표 있으신 분 계세요? 네. 이번 달 목표 있으세요? 이게 확실히 있으셔야 돼요. 저도 뉴스킨 사업 딱 나 하겠다 시작하고 이거를 썼어요. 다이어리를 사서요. 내가 이루고 싶은 거를요 쫙 적었어요. 버킷리스트를 적고요. 그리고 이미 다 이루었다고 선포해놓고요. 이걸 썼어요. 2012년 8월 말에 이걸 썼어요. 보세요. 8월 30일에 제가 사업하기로 결정했거든요. 회원가입을 8월 30일에 했어요. 15일날 스폰서를 만났는데 당장 회원가입 안 했어요. 그 정도로 제가 이렇게 막 눈여겨봤겠죠. 그러다 제품을 써보고 30일에 대목 가방을 그때 꾸린 거예요.
그러고서 나는 9월, 10월 이 2달 동안 열심히 해서 사업자를 마감하겠다. 이렇게 해놨고요. 2013년 12월까지 50명의 파트너를 만들겠다. 2013년 10월에 새 차 사겠다. 저는 저희 남편 차가 되게 좋은 차인 줄 알았는데 레넌자였거든요. 10년 된 차. 근데 저는 남편이 좋으니까 저 차에 원래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남편이 저랑 결혼했는데 그 차가 시동이 안 걸리더라고요. 그 차가 저희 데이트할 때까지 사명을 다 하고 죽었어요. 그래서 새 차 사는 게 난 정말 돈 벌면 우리 남편 새 차부터 바꿔줘야지 했는데요. 1년 뒤가 아니라 뉴스킨 사업한 지 8개월 만에 사줬어요. 근데 3천만 원을 현금으로 다 샀거든요. 뭐가 기뻤냐면요. 좋은 차를 사서 기쁜 게 아니라요. 내가 열심히 해서 돈을 모아서 내가 그 돈을 가지고 내가 갖고 싶은 걸 샀다는 거, 성취했다는 그 첫 기쁨이었어요. 이때가. 8월에 샀어요. 이거 다 잃었어요. 2015년 투명에서 다 잃었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고 싶은 건 바로 1번이에요. 여러분들한테 이 뉴스킨 사업자가 유통권을 가지게 되려면 LOI라는 과정이 있어요. 지금 LOI Q1, Q2 과정에 계신 분 계세요? 있어요. 아, 네. 여러분들은요, 3개월 동안 6,000지불이라는 걸 하셔야 돼요. 근데요, 저는 그거를 이 2달 만에 하겠다고 써놓은 거예요. 근데 보세요. 한 달 만에 하겠다고 수정했죠. 왜 수정하게 됐냐면, 바로 이분 때문이었어요. 처음으로 사업을 결정하고 그룹 미팅에 갔는데, 이분이 저의 6대 스폰서님이세요. 최윤영 스폰서님이신데, 인사를 처음으로 드렸어요. 안녕하세요. 저 신규 사업자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사업자예요? 그래서, 아니요. 저 열심히 해서 10월까지 사업자 마감해서 11월부터 사업자 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희 스폰서님이, 아니 지연씨 왜요? 9월달 한 달 동안 열심히 해서 사업자 되지? 그래서 제가 네? 그랬어요. 저희 스폰서님이 10월에 이게 나온다는 거예요. 10월에 바디걸바디기 신제품이 나오는데 이 어마어마한 제품을 주변에 알려놓고 왜 지연씨는 회원이어서 5%만 받느냐는 거예요. 5% 소개비만. 이 사람들에 대한 소득을 5%밖에 못 받고 이 많은 내가 소개한 사람이 또 소개하고 했던 그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20%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왜 놓치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그래 한 달만 해보자 마음을 바꿨어요. 그러고서 한의원에 일을 하는데 계속 나는 LOI 마감해야지 어떻게 하면 마감할 수 있을까 이 고민만 하게 되는 거예요. 한의원 고객이 제 고객일까요? 원장님 고객 있잖아요. 근데 제가 어떻게 원장님 고객한테 뉴스킨 쓰세요라고 할 수 있어요. 그쵸?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고객을 만들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내 고객을 더 만들 수 있지? 나는 한의원에 있는데 저녁밖에 시간이 없는데 어떡하지? 그러다가 생각이 난 게 그래 내가 말을 못하니까 여기 오는 모든 사람들이 나한테 지연 실장님 얼굴에 뭐 발랐어? 라는 얘기가 나오게 하자. 그래서 제 얼굴을 그때부터 엄청 관리했어요. 정말 열심히 관리했어요. 그래서 반짝반짝한 얼굴로 출근했어요. 그리고 한의원의 문 입구에 뭐를 달아놨냐면요. 종을 달아놨어요. 그래서 누가 들어오면 제 방까지 종소리가 따라따라 들려요. 그럼 누가 온 거예요. 그럼 그때 뭐예요? 이거를요. 막 이렇게 뿌려요. 반짝거리죠. 이러고 나가요. 어머니 오셨어요? 하면 100%예요. 왜 이렇게 반짝거려? 그러면 제가 그래요. 어머니 저희 남편이 화장품 사업하거든요. 저희 남편이랑 저랑 같이 전업한 부부 전업 저희는 바로 했거든요. 그러면 어머님이 남편이 뭐? 남편 명함을 주는 거예요. 그럼 남편이 문자가 와요. 지연아 어떤 여자 문자가 왔어. 우리 한의원 고객님이야. 피부 고민이 뭔지 물어봐요. 그러면은 네 고객님 피부 고민이 뭐세요? 저희 남편이 물어본 거예요. 그분이 기미와 주름이 고민입니다. 지연아 기미와 주름이 고민이래. 그럼 저는 신규 사업자였잖아요. 아는 게 없어요. 누구한테 물어봐요? 스폰서님한테. 스폰서님 60대인데요. 이분이 기미와 주름이 고민이래요. 스폰서님이 이분은요 탄력에 좋은 180도랑 갈바닉이랑 뭐를 권하세요. 제가 여보 180도랑 갈바닉이랑 이게 좋대. 그럼 저희 남편이 고객님 180도랑 뭐라고 하세요. 이렇게 해서 23명 만들었어요. 그리고요 이렇게 고객을 만들고 저희 직원 한 명을요 맨날 점심시간마다요 여기 한쪽을요 갈바닉으로 해가지고 양쪽 팔을 짝짝이로 만들어놨어요. 그랬더니 직원들이요 갈바닉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엄마 얼굴을요 정말
예쁘게 만들어놨어요. 했더니 엄마 사모합창단 가서 사모님들이 이렇게 산 거예요. 네. 나 혼자 30명 만드는 건 힘들어요. 그러나 내가 5명의 얼굴만 제대로 변신시키잖아요? 이분들 때문에 30명이 돼요. 네. 그렇게 일을 했어요. 그렇게 일을 했더니요, 제 제품, 제 거 바르려고 샀던 그 제품들에 대한 커미션이 회원이었을 때 28,000원. 그리고 그 다음 달 23만원. 그리고 사업자 되고 나서 받은 첫 커미션이 485만 8,200원이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뉴스킨 사업 오래 해야지 돈 벌 수 있는 사업 아니에요? 상위 리더만 돈 버는 그런 사업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은요, 제 통장 보면 그 말씀 못 하세요. 내가 갑인 사업이에요. 내가 1,000만원 벌고 싶으면요, 1,000만원어치 뛰면 1,000만원 받을 수 있는 사업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 사업이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열정을 다하고 노력 다한 만큼 벌 수 있는. 그래서 저희는 처음부터 이렇게 받았어요. 이렇게 받으니까요, 한의원 월급을 뛰어넘는 순간 너무 전업하고 싶은 거예요. 저희 남편이 못하겠어요. 저희 남편 재무설계사잖아요. 엄청 이성적이고 꼼꼼하고 분석적이고 막 그래요. 저희 남편은 안전을 지향해요. 안전을 되게 제일 중요시. 그래서 차도 제일 안전한 차로 막 고르고 막 그랬었어요. 저를 전업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한의원에 고객이, 뚱뚱한 고객이 오면 다이어트 약을 상담해야 되는데 자꾸 여기까지 뭐가 나와요? TRA 막 얘기가 나오고 어깨가 아파서 침 맞으러 왔는데 막 갈바닥 밀어주고 싶고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을 버티다가 결국엔 전업을 했어요. 원장님한테 너무 죄송해서. 지금의 목표예요. 2015년은요, 팀 엘리트 달성하고 대리점을 300대리점 만들고요. 한 달을 3천만 원 이상 버는 거. 그리고 싱가포르에 가고 로마에 가는 건데요. 이거 다 이뤘고 이번 팀 엘리트를 이번 11월에 인정식 받아요. 네. 감사합니다. 뉴스킨의 최고 직급이에요. 그리고 아직 2번은 못 이뤘고요. 요 3천만 원은 곧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건요, 이 내용이 아니라요. 불과 2년 반 전에, 3년 전에 제 목표 뭐였어요? 대리점 달성하는 거. 사업자 되는 게 목표였어요. 근데요, 3년이 지난 지금의 목표는 뉴스킨에서 최고 직급 되는 거예요. 한 달에 500만 원 버는 게 아니라 이제 3천만 원 버는 게 목표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요, SNS가 발달해서요, 뭐 인스타그램, 뭐 페이스북, 블로그, 저 처음에 사업 시작했을 때 카스 생긴 지 얼마 안 됐고요. 밴드 그때 생겼었거든요. 지금은 얼마나 그 많은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장이 얼마나 많아요. 이게요, 저는 3년 만에 이루는데 어떤 분은 1년 반 만에 이루고요, 2년 만에 이루고요, 8개월 만에 이루더라고요. 내가 마음먹기 달렸다는 거예요. 자, 이거 어제 제가 새벽에 적고 잤어요. 저희 집에 가보시면 저희 집의 벽이요, 제 글씨로 다 도배되어 있어요. 저는요, 제가 사업 초기 때부터 적어놓은 거를 그대로 냅둬요. 그래서 지금 옛날에 2012년, 13년 때 적었던 걸 이렇게 보잖아요. 벽에 붙은 걸 보면 가슴이 뜨거워져요. 이렇거든요. 이거는 어제 적은 거예요. 이거 적으면서 또 가슴이 얼마나 쿵쾅쿵쾅 거렸는지 몰라요. 나는 진짜 글로벌 최고의 뉴스킨 리더가 돼서 많은 사람을 구제할 거고 예수님을 전할 거고 세계 컨벤션 무대에 코리아 대표로 서서 내가 존경하는 가네코 가침이랑 식사를 같이 하면서 과거를 추억할 거고 이런 글을요 상상을 하는 거예요. 정지현의 긍정적인 착각은 의도적인 노력으로 현실이 된다. 2017년도는 550개의 대리점을 만들고 한 달에 1억 버는 거. 그래서 11조를 1,000만 원 하고 싶고 100만 장자가 되면 이렇게 구체적으로 저는 목표를 항상 세워왔어요. 예. 숫자화, 이렇게 목표를 수치화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너무너무 심장이 떨려요. 제 카스에 누가 카스를 보고 2012년도에 제가 쓴 글을 보고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사장님, 저 지금 너무 가슴 떨려요. 사장님 카스에서 옛날에 사장님이 적어놓은 목표를 봤는데 사장님이 진짜 그 연도 해에 이뤘네요. 이런 얘기를 쓰셨거든요. 내가 믿는 만큼 되어지는 것 같아요. 이거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요런 제 고객이 아니라 저한테도 대리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대리점들이 몇 개 정도 있는지 나타낸 실적 확인표예요. 제가 사업한 지 9개월 차 됐을 때 제 대리점이 8개였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한 대리점당 본사로부터 약 2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를 주세요. 저처럼 고객이 많은 사업자들은요, 저로 인해서 저의 1대부터 6대 스폰서님까지 70만 원에서 100만 원을 받으시거든요. 그러한 대리점들이 8개가 있었어요. 근데요, 1년 뒤인 2014년도 7월에는요, 22개였어요. 그리고 2015년 7월엔 61개예요.
지금은 74개예요. 여러분 뭘 알려드리고 싶냐면 이 사업은 레버리지 사업이라는 거예요. 저랑 남편이랑 둘이 시작했는데요. 셋이 됐고요. 셋이 한 사람씩 전하니까 6명이 됐고요. 6명이 한 사람씩 전하니까 몇 명이 돼요? 12명이 됐고요. 12명이 한 사람씩 전하니까 24명이 되고요. 점점점 확장되는 레버리지 사업이라는 거예요. 전 그래서 되게 무서워요. 나는 화장품 판매하는 사람도 아니고요. 나는 정말 큰 기업의 대표나 다름없는 거예요. 그거를 시간이 지날수록 느끼고 있어요. 제 직급표예요. 처음에 2012년 10월에 이그제큐티브였는데 한 달 만에 골드가 됐어요. 이때 뭐가 나왔는지 아세요? 바디갈바닉. 그리고 쭉 가다가요. 2013년도 10월에 갑자기 2달 만에 다이아몬드가 됐어요. 이때 어떤 제품이 나왔는지 아세요? TR9가 나왔어요. 그리고 쭉 가다가 또 2014년에 갑자기 이때 블루다이가 됐거든요. 이때 9월에 뭐 나왔는지 아세요? 맞아요. 울트라 에센스가 나왔어요. 저희 부부는요, 뭘 집중했냐면, 저희가 지금 2015년 6월에 티멜리트가 돼서 지금 이제 마감을 2달 앞두고 있어요. 근데 뭐에 집중했기 때문에 이렇게 사업 직급이 축축착 됐냐면, 바로 신제품이 나왔을 때 집중했어요. 신제품과 회사의 프로모션에 집중했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잘하셨어요. 우리한테는 지금 뉴스킨의 30년 역사를 뒤집을 수 있는 그런 제품이 12월에 나오잖아요. 너무너무 축복이에요. 너무 잘 오신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 이렇게 싱가포르 가는 게 확정이 됐고요. 로마에 가족들과 같이 여행을 가는 것도 확정이 됐어요. 이건 본사에서 다 보내주는 거예요. 저희가 이렇게 2년 반 만에 블루 다이아가 되고 이런 목표들을 이룰 수 있었던 이유는요. 바로 그 때문이에요. 확신. 뉴스킨 사업을 잘하려면요. 4가지의 확신이 필요해요. 올 것 같으세요? 회사에 대한 확신. 또요? 제품. 또요? 보상. 나. 볼까요? 하나씩? 정말 아는 만큼 보이고요. 보이는 만큼 행동하게 돼요. 회사는요. 저는 의심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제품을 발라보니까 오 좋다. 열심히 주변에 전달하니까 오 돈 들어오네? 저는 그게 땡이에요. 되게 단순해요. 그걸 딱 보는 순간 열심히 달렸거든요. 근데 회사에 대해서 누가 알아봤을까요? 남편이 알아봤어요. 저희 남편은 엄청 꼼꼼한 이걸 해서 내가 정말 제대로 잘 할 수 있는, 돈을 벌 수 있는 이런 거에 대해서 막 한 몇 달간 알아본 것 같아요. 저 몰래. 그래서 남편이 보여줬어요. 뉴스킨 회사는 이런 거래요. 1984년도에 창립됐고 1990년도에 뉴욕 증시에 상장됐고 막 이렇대요. 5A1 등급이래요. 저는 이것도 잘 몰랐어요. 경제에 대해서 아는 게 없었어요. 신용 등급이거든요. 삼성이 몇 등급이야? 3A1이에요. 5A1 코카콜라, 마이크로소프트사 이 정도의 신용 등급이에요. 막 이런 걸 막 알아봐요. 근데 제가 진짜 뉴스킨에 감동한 거는 바로 이거예요. 막 이런 두 거부가 뉴스킨에 투자했다. 막 여러 사람들이 난리도 아니었죠. 근데 저는요, 이 회사에 감동한 게 바로 이거였어요. 회사가요, 아프리카 죽어가는 그 아이들을 위해서 애들이 왜 죽냐면요, 배고파서 죽는데요. 6초에 1명. 6초당 1명씩 죽는데요. 근데 그 아이들을 위해서요, 회사가 이렇게 바이타민, 영양식사를 선물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너무너무 자랑스럽고 너무너무 감동인데, 제가 뉴스킨 사업한 지 한 1년차 됐을 때 회사로부터 초청받아서 워커힐 호텔에 간 적이 있어요. 이때 가서 뉴스킨 리더들이 식사를 하고 그 식사 비용을 브루 이웃에 돕는 데 사용했었거든요. 근데 이때 누가 왔냐면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션이 왔어요. 저는 션의 가정이 너무 아름다워요. 네, 지금 제가 이렇게 후원하고 있는 단체가 있는데 거기서도 션이 결혼기념일 때마다 후원을 하더라고요. 와서 또 봉사도 하고. 근데 이 션이 와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션이 그 루게리 환우들을 위해서 승일 나눔 희망 재단을 설립했잖아요. 네, 그 희귀 질환 환자들을 위해서. 근데 뉴스킨 회사가 자기네 그 재단에 항상 후원해줘서 고맙다고 인사하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자랑스럽고 이런 회사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는 게 너무너무 좋았어요. 저는 회사에 그런 면에 반했었어요. 왜 회사는 이런 일을 하고 있냐면요, 이게 회사 뉴스킨 회사의 사명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회사는 사람들에게 훌륭한 사업 기회를 제공하고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고 그리고 풍요롭고 향상된 문화를 제공해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게 함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성의의 힘이 되는 거래요. 저는 이 사명에서 요 글이 제일 와닿았어요. 정말 이걸 실천하고 있는 회사더라고요. 제품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있잖아요. 피라미드와 네트워크 마케팅과 확실한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네, 제품력입니다. 근데 무슨 제품일까요? 네, 재구매가 되는 제품이에요. 재구매. 여러분 옥잠팡 팔 수 있으세요? 물침대 팔 수 있으신 분? 재구매가 되게 어려운 거죠. 자동차도 재구매가 8, 9년에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뉴스킨 화장품과 건강식품 어때요? 재구매가 너무 잘 되죠. 저도 인상이 있어요. 저는 사장님은 원래 예뻤을 것 같아요 뭐 이러잖아요. 저는 얼굴형이 바뀌었어요. 이게 저 되게 이때도 말랐어요. 한의원에서 3년 전에 찍었던 3년 반 전에 제 방에서 찍은 거예요. 더 크게 볼까요? 여기가 둥그런 복둥이 얼굴이었어요. 팔자주름도 더 깊었고 지금 많이 여기 깎였죠. 갈바닉이 이렇게 만들어요. 그리고 또 보여드릴게요. 제가 뉴스킨 사업한 지 6개월 만에 임신이 된 거예요. 임신이 안 됐었어요. 남편이 나이가 저랑 띠동갑이에요. 안 돼서 2년 만에 임신을 했는데 파마넥스로 임신이 됐어요. 얼마나 저희 남편이 가슴을 졸였겠어요. 나 때문에 안 되나? 근데 저는 제가 가슴을 졸였어요. 나 때문에 임신이 안 되나? 막 이랬거든요. 근데 저희 남편이 TRA를 그때 먹고 북부 지방이 빠지고 저는 R2 그리고 라이프팩, 마리노메가 막 이런 것들을 먹고 몸이 좋아지면 에스테라 먹고 이렇게 좋아지면서 임신이 됐어요. 근데 임신을 했을 때 저는 살이 안 찔 줄 알았는데 허벅지랑 팔뚝은 찌더라고요. 만삭 때쯤 되니까 일을 못 하겠는 거예요. 오래 서 있으니까 배가 당기고 오래 앉아 있으면 또 그만큼 또 힘들어요. 그래서 만삭 때쯤 돼서 일을 못 하고 거의 집에만 있으니까 너무 답답해서 제가 산후조리원을 공략을 하려고 많은 고객을 수용하는 산후조리원으로 예약을 했어요. 그래서 다른 데보다 가격이 훨씬 더 비싼 고급 시설의 산후조리원이었거든요. 그러고서 대목 가방을 2개나 마련했어요. 그래서 남편이랑 애 딱 낳고요. 산후조리원 딱 들어갔어요. 난 여기 있는 오는 산모들을 다 내 고객으로 만들어버릴 거야. 딱 들어갔는데 요즘에 산모들한테 그 산모 패키지 안에 에스테틱이 다 들어가는 거 아시죠? 막 이렇게 관리해주는 거. 그게 다 포함된 프로그램인데 첫날에 들어가서요. 막 그 마사지를 받고요. 몸 이렇게 유방 마사지 받고 그래요. 산모들. 근데 저 너무 놀랐어요. 거기 에스테틱에 있던 직원들이요. 갈바닉으로 관리하는 거예요. 저희 남편한테 여보 어떻게 여기 갈바닉으로 관리해. 저희 남편이 웃으면서 지연아 그냥 푹 쉬자 이러는 거예요. 제가 난 도저히 못 쉬겠는 거예요. 열이 받는 거예요. 나 이렇게 대목 가방 2개나 만들어서 왔는데 그래서 또 고민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서 뉴스킨 제품을 전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여기 에스테틱 원장님이 아닌 나한테 물건 상의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때부터 또 뭐 했을까요? 열심히 제 배를 밀고요. 열심히 얼굴 밀었어요. 남들이 종이 접기 하고요. 막 요가하고 있을 때 저는 막 이거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산모들 밥 먹으러 식당 갈 때요. G3 들고 막 이렇게 들고 어머 뭐 드세요? 빨간 주스예요? 막 이러면 이거 항산화 주스예요? 막 얘기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때 원장 산후조리원 대표님이요. 산모들 식사할 때마다 와서 잘 먹으라고 인사해요. 근데 저한테 정지현 산모는 도대체 뭘 얼굴에 하길래 그렇게 반짝거리고 몸에 붓기가 그렇게 빨리 빠지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 뉴스킨이에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뉴스킨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살이 잘 빠지는 건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제가 지금 먹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붓기도 잘 빠지고 그 살도 금방금방 빠지네요 그랬어요. 그때 갑자기 그 대표님이요. 여기 산모들 저기 산후 그런 거 조리 제대로 하고 살 빼고 싶어 여기 정지현 산모한테 연락해요. 여기 뉴스킨 사업한대 이러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상하다 여기 안에 뉴스킨으로 관리하던데 그래서 여쭤봤어요. 대표님 방에 가서 여기 뉴스킨으로 하시는 거 아니었어요? 그랬더니 그 조리원이요 저기 프랜차이즈래요. 그래서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그 에스테틱을 보내는 거래요. 이 대표님과는 상관이 없던 거였어요. 그래서 대표님 가입했고 산모들 가입했어요. 그래서 대표님 아들이 골프 선수인데 라이프팩 나가고 화이트닝 제품 나가고 이랬다니까요. 우리 사업은요 시공간을 초월한 사업이에요. 언제든지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밤에도 할 수 있고요. 낮에도 할 수 있고요. 어디서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때 고객을 만들어서 나왔다니까요. 산후조리 하면서. 이게 28일 만에 제가 복근을 만든 거예요. 바디갈바닉과 먹는 제품. 그리고 이분은요, 제 1대 파트너이기도 한데요. 이때는 고객이었어요. 안 해본 다이어트가 없었대요. 한약, 양약, 뭐 CLA, 뭐 지방 분해 주사 다 해봤는데요. 그때 분이고요. 요요한 상태면 더 힘들었대요. 근데 이분이요, TR9을 먹고 이렇게 3주 만에 인상을 나타낸 거예요. 이거 좀 보세요. 지금은 정말 예뻐요. 어떻게 예뻐지냐면 이렇게 예뻐졌어요. 40대시거든요. 너무 예뻐지셨죠. 이분 얘기만 하면 저는 너무 가슴이 뭉클해요. 이분은 체육교사가 꿈이었고요. 합의 6단이에요. 근데 19살 때 감기에 너무 심하게 걸려서 병원 치료를 받다가 치료를 잘못 받아서 바이러스에 감염됐어요. 그래서 면역력이 애기 면역력으로 확 떨어졌어요. 면역력이요 완전 약해지면요 어떤 질환들이 오냐면요 아토피, 건선, 류마티스 이런 것들 있죠. 이런 질환을 다 갖고 있고요. 걸어다니다가 조금만 힘들면 하혈하고요. 쓰러지고요. 멀미하고요. 그래서 이분은요 직장을 못 다녔어요. 언제 내 몸 언제 컨디션이 어떻게 안 좋아질지 모르기 때문에 직장을 다닐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분이요 해독 제품을 먹고요. 뉴스킨 쓰고요. 180도 쓰면서요. 이렇게 바뀌었어요. 정말 이뻐졌죠. 37살이세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은 뉴스킨 사업을 하는데요.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요. 나는 내 얼굴과 몸이 좋아진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데 내가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해요. 몸이 안 좋으면 이분은 적당히 자기가 조절해요. 집에 계세요. 몸의 컨디션이 좋으면 나가서 고객을 만나고요. 사업을 전달하세요. 얼마나 좋은 사업이에요? 이분의 삶이 바뀌셨다고 항상 그 얘기를 하세요. 마지막 보상. 보상은요. 의심이 없었어요. 489만 원 받은 순간 의심이 없었어요. 매월 며칠에 들어온지 아시죠? 24일에 들어오고요. 24일이 빨간 날이면 언제 들어오죠? 23일에 들어와요.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었고요. 저는요. 미국, 러시아, 그리고 일본, 과테말라, 홍콩 이런 데서 돈이 다 들어와요. 저는 외국에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가난했잖아요. 근데 제 고객 때문에 외국에 있는 고객들이 생겼고요. 제 파트너 때문에 해외에 있는 파트너가 생겼어요. 글로벌 사업이에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어느 날 1주년 지나서 그 사업한 지 1주년 지나서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지연아 이것 좀 봐봐. 내가 너한테 이걸 보여주는 이유를 찾아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2012년 10월에 사업자가 됐는데 1년 만에 1200만 원 벌었네? 대단하다 막 이랬어요. 근데 저희 남편이 그것 때문에 보여준 거 아니야 그러더라고요. 뭐 때문에 보여줬는데? 그래서 물어봤어요. 지연아 봐봐. 300, 400, 500, 700, 400, 1200 8, 9, 10, 11, 12 뉴스킨 사업한 지 7, 8, 9, 10, 11, 12개월 차때였어요. 지연아 앞에 100만원짜리 자리에 숫자가 바뀌었다. 그때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내가 한의원에 다녔다면 매월마다 100만원 단위의 숫자가 이렇게 바뀔 수 있었을까. 그러면 많은 큰 팀을 이루고 있는 상위 리더들은 도대체 몇 단위 어디짜리 숫자가 바뀔까 그것도 궁금해요. 그래서 이 사업이 레버리지 소득이라는 걸 정확히 느꼈고요. 이 회사의 비전이요. 많은 디스트리뷰터들한테요. 어떤 회사보다도 더 많이 수익을 드리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상이 너무 멋져요. 권리소득이란 말을 뉴스킨 사업하면서 계속 듣는데요. 저는 사실요. 이 권리소득이요. 무슨 소득인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이걸 받아본 적이 없었어요. 여러분 권리소득이 어떤 거예요? 부동산. 음반 내가지고 책 써가지고 받는 그런 인세 이런 소득인데 저는 땅도 없고 건물도 없고 이런 소득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자꾸 뉴스킨이 권리소득이래. 저는 이거에 대한 체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 권리소득 맞구나 라고 느꼈을 때가 있었어요. 언제냐면요 바로 제가 딸을 막 출산했을 때 저의 딸이요 이렇게 예뻐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가오리 같아 가오리. 진짜 못생기게 나와서 깜짝 놀랐어요. 도대체 누굴 닮은 건지. 이때는 자꾸 서로 자기 닮았다고 막 이랬었던 거. 근데 이 딸을요 임신하고요 저희 스폰서님 전화를 했었죠. 정지연 너 나오지 마. 무조건 산후조리해. 왜냐면 제 성격을 아니까 금방 막 산후조리 안 하고 나올까봐 100일 동안만 푹 쉬어서 나와 이랬어요.
근데 제가 결국 70일 동안 있다가 나중에 일을 했거든요. 근데 70일 동안요, 커미션을 몇 번 받죠? 2번 받잖아요. 30일, 30일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받으니까. 저는 너무 놀랬던 게요. 제가 아이랑 같이 집에 누워만 있고 아이랑 같이 지내면서 산후조리 하고 있을 때, 일을 전혀 못했을 때 커미션이요, 출산하기 전보다 더 높고 또 그 이후에 또 높고, 이걸 보고서 와, 이거 진짜 대박이다. 그거를 제가 이때 권리소득을 체감했어요. 나는 비록 여기 정지현은, 나는 비록 지금 애기랑 쉬고 있지만 나로 인해서 생긴 대리점의 사장님들은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나 때문에 화장품을 써본 고객이 얼굴이 좋아져서 누군가를 계속 소개하고 있구나. 내 파트너의 고객들도 누군가한테 이 제품을 소개하고 있구나. 아, 내가 가만히 있어도 지금은 시스템이란 게 굴러가는구나. 내 고객과 내 파트너도 일을 하고 있구나. 이때 제가 와, 나 진짜 권리소득을 벌었구나, 이걸 알았어요. 마지막으로 나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질문해 볼게요. 나는 나를 믿는가? 여러분은 여러분이 반드시 이룰 수 있다고 믿으세요? 네. 확실히 믿으세요? 네. 그 믿음이 크셔야 돼요. 사실은요, 저는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뉴스킨 사업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 어떤 걸 하든지 간에 내가 반드시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나 자신에 대한 믿음, 이게 얼만큼 있느냐, 이게 우리를 성공으로 이끄는 것 같아요. 저희 남편이 사업한 지 2개월 차 됐을 때 카스에 이런 글을 썼어요. 한국 그 CFP 자격증 그 갱신하라는 문자가 왔대요. 근데 저는 2년간 열심히 이 따낸 자격증을 버리려고 한대요. 왜냐하면 제 꿈을 실현할 사업을 찾았기 때문이래요. 전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와이프한테 3마디 상의도 없이 자격증을 버렸다는 거예요. 서운하지 않겠어요?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사업한 지 2개월 만에. 그리고 밑에 댓글을 보세요. 아직은 유지해야 되지 않을까? 어떤 사업에 집중하려고 이 귀한 자격증을 뉴스킨? 헐, 그럼 재무상담도 내려놓으시는 거예요? 완전 큰 결단인데. 근데 딱 한 번만 좋은 글을 쓰셨어요. 멋지고 아름다운 두 분의 모습에서 광채가 남을 느낍니다. 힘든 결단이었을 텐데 그 무엇이 오랜 공부 끝에 자격증을 버릴 수 있을까? 이거 누가 쓰신 건지 아세요? 아까 그 스폰서님이 쓰신 거예요. 너무 웃겼어요. 이 밑에 글을 한번 보세요. 그래도 와이프하고 같이 시작했으니까 너는 유지하면서 한 발 늦게 가도 되겠다 싶은데 선배님이 쓴 거예요. 형님 고심 끝에 내린 결론이겠죠. 매우 아까운 자격증이라 저도 안타깝지만 응원합니다. 이건 후배가 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저녁에 여보, 어떻게 나한테 한 번도 상의 없이 자격증을 버렸어요? 이제 이랬어. 근데 저희 남편이 지연아, 나는 뒤돌아갈 곳을 마련하고 싶지가 않아. 그런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들은 순간 반성이 갑자기 확 되면서 너무 고마웠어요. 남편이 이 정도로 이 사업에 집중하고 있구나. 그리고 저희 남편이 그 다음에 했던 말이 뭐였냐면, 그리고 지연아, 나는 이 사업으로 성공할 수 있는 확신이 있어. 그랬어요. 이 사업은요, 내가 믿은 만큼 되어지는 사업이에요. 이건 확신이에요. 자기 확신이라는 말은요, 목표를 이룰 거라고 나를 믿어주는 힘이래요.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걸 저는 뉴스킨을 통해서 배웠고요. 시크릿의 힘을 저는 뉴스킨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그게 너무 감사해요. 뉴스킨을 시작하게 된 이유는 돈 때문이었거든요. 한 달에 1억 벌려고 사실은 시작했어요. 돈 벌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뉴스킨은요, 저한테 행복을 알려줬어요. 행복하려면요, 조건이 있대요. 6가지 조건이 뭘 것 같아요? 건강, 또요? 네? 시간, 또요? 네? 가정, 그리고요? 지식, 건강, 문화, 가정, 경제, 시간이 있어야 된대요. 그런데요, 저는요, 살면서 이런 부자들을 봤어요. 돈은 진짜 많은데 건강이 안 좋아요. 그래서 한의원에 왔던 부자, 그런 부자 같고요. 가정적으로 화목한데 돈 때문에 어떤 일이 터졌을 때 가정이 안 좋아져요. 뭐 돈은 많은데 시간이 없어서 문화생활을 못 즐겨요. 이런 사람들 많이 봤거든요. 행복하려면 이 6가지가 다 필요하대요. 여기 뉴스킨 회장이요,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지키고 누리며 사는 삶이 행복한 삶이래요. 근데 저는요, 뉴스킨에 들어와서 이 6가지를 다 얻었어요. 제 딸 많이 이뻐졌죠? 아까 못생긴 게 올려서 미안해서 이쁜 사진. 지금은
자기 닮았다고 저랑 남편이랑 서로 싸워요. 그때는 서로가 안 닮았다 그랬는데. 이 딸이요, 물을 엄청 좋아해요. 얘가 물을 너무 좋아해서 목욕하는 시간을 제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랑 저랑 지민이 데리고 수영장에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우리 수영장 한번 가볼까? 그래서 갑자기 있었던 스케줄 다 적고요. 오크밸리 가서 수영을 했어요. 저는요, 시간적 자유라는 걸요, 이제 알 것 같아요. 시간적 자유라는 말은요, 시간이 많아야 행복한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사람이랑 내가 원하는 걸 하고 있는 게 시간적 자유라는 걸 알게 됐어요. 저는 지금 내 시간을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어요. 이게 너무 행복해요. 경제적 자유도 마찬가지예요. 돈이 많아서 경제적 자유한 게 아니라요, 그 돈을 내가 쓸 수 있어야 부자인 거예요. 돈이 없는데 펑펑 쓰는 사람 있잖아요. 쓰면서도 걱정하잖아요. 올해 1월이었죠? 제가 치과 진료를 받았는데 앞에가 좀 썩은 것 같다 해서 떼우러 갔거든요. 근데 한참 진료를 받고 나오는데 다른 데도 또 조금 썩으려고 그러는데 다 봐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 세대를 뭐 다 뭐 하고 뭘 새로 떼어서 색깔을 입히고 막 이런대요. 와, 그냥 다 해주세요 그랬는데 딱 나와서 얼마예요 결제하는데 50만 원이라는 거예요. 갖고 네 하면서 카드를 부르는데 갑자기 눈물이 팍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왜 그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여보, 내가 진료 받는 내내 얼마예요? 라는 말을 안 했어. 내가 예전에 나였다면 진료 받으면서 이거 얼마일까? 이렇게 다 떼어야 된다면 얼마일까? 고민하고 이랬을 텐데 내가 얼마인지 안 물어보고 다 진료받고 나와서 그때 얼마요? 라고 물어보는 지금 내가 너무 감사해. 그랬어요. 근데 저희 남편이 웃으면서 지연이가 드디어 돈으로부터 자유해졌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지연아, 네가 지금 이렇게 경제적인 자유를 갖게 된 것처럼 우리 되게 많은 사람들한테 이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도와주자, 이 얘기를 했거든요. 유스키는요, 저한테 시간 경제적 자유를 줬어요. 이분을 제가 얼마 전에 경주에서 만났는데 대구에서 엄청 사업을 잘하시는 분이세요. 리더 사장님인데요. 이분이요, 명절 때마다 노래 자랑을 한대요. 가족들이랑. 그래서 1등한 사람한테 100만 원. 그렇죠. 와, 이랬어요. 그랬더니 2등은 90 이런 거요. 대구 분이세요. 90이요, 2등. 그래서 3등은 80 이런 거요. 몇 등까지 있어요? 4등. 4등 얼마나? 70 이런 거요. 와, 이랬어요. 짱이세요. 그랬더니 참가상은 50 이런 거요. 제가 막 이렇게 했더니 이분이 뭘 하셨냐면 옛날에 명절 때만 했대요. 근데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한대요. 그리고 옛날에는 지 새끼들만 데려갔대요. 근데 이제 조카 애들까지 다 데려온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돈이 많아서 좋다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해줄 수 있다는 게 좋고 이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좀 누릴 수 있게 되니까 가족들이 화목해졌대요. 가족들이 안 찾아오던 가족들이 다 모이기 시작했대요. 그게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시는데 너무 멋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 경주에 갔었을 때 부산으로 행사장을 옮기는데 차 안에서요, 부산으로 가는 길에 1시간이나 지났는데 이 노트북 가방에 노트북이랑 지갑이랑 다 있었는데 이거를 제가요, 차에 실을 때 저희 남편이 실은 줄 알고 있었는데요, 안 실은 거예요. 저희 남편이 트렁크만 싣고요, 여행 가방만 싣고 저는 남편이 실었을 줄 알고 차에 타 있었고, 근데 노트북으로 강의하려고 강의 준비하려고 딱 열려고 가방을 찾는데 가방이 없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요, 여기 길에 그냥 놓고 온 거예요. 그래서 다시 1시간 되는 거리를 부산에서 경주로 다시 갔거든요. 이게 그대로 있는 거예요.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저희 남편이 다시 빠꾸에서 가는데 제가 그때 카스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저희 남편이 지연아, 너는 이 상황에도 카스를 하니?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근데 저는 이상하게 뭔가 이렇게 막 불안하지가 않는 거예요. 노트북 잃어버렸으면 사면 되지. 돈 잃어버렸으면 다시 카드 다 재발받고 하면 되지. 이러한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갖고 이 대구 이분이요, 이분의 아내 되시는 분이 뉴스킨 사업자, 부부 사업자인데 갑자기 110평 펜트하우스를 계약했대요. 말도 없이. 그래서 이분이 이 가시나 미쳤나 그랬대요. 그래서 집에 막 갔대요. 그랬더니 그분이 여보, 남자가 사사로운 거에 신경 쓰지 마세요. 큰일 하실 분인데. 그랬대요.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훅 막 가라앉았대요. 그래서 제가 노트북 갖고 너 진짜 카스하고 있니? 이러거든요. 여보, 남자가 사사로운 거에 신경 쓰지 마세요. 그랬어요. 맞아, 죽을 뻔했어요.
있나 봐요. 뉴스킨 하면서 진짜 이렇게 예쁜 옷 입고 제가 제 자신을 꾸미고 화장하고 할 수 있는 이런 게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남편이거든요. 저희 남편의 동생이에요. 도련님이랑 같이 사업하고 있고요. 저의 친척 동생, 작은 엄마 딸. 네. 그리고 지금은 저희 그 친척 누나, 남편의 친척 누나 시형님도 같이 사업해요. 가족이 같이 사업할 수 있는 게 이만큼 좋기 때문에 가족이 다 같이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의 제 남동생을 사업을 같이 하자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이렇게 고객이랑 맨날 같이 놀아요. 놀고 사장님들랑 같이 함께해요. 그래서 가끔은 일하는 건지 노는 건지 구별이 잘 안 될 때가 있고요. 이거 보세요. 헬스클럽에 살 뺀 회원들한테 이렇게 해운대에서 이런 축제를 했었잖아요. 이제는요, 내 고객을요, 넣기만 하면 시스템이 알아서 이렇게 다 만들어줘요. 얼마나 사업하기 쉬워요? 이렇게 그 행사가 있었던 날 바닷가 가서 사장님들랑 같이 놀고 진짜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이렇게 리더 사장님들랑 같이 막 여행 다니고 본사에서 크루즈 여행 보내줬을 때 크루즈에서 크리스마스 파티하고요. 저는 가난했기 때문에 해외 시원여행 말고는 가본 적이 없어요. 근데 뉴스킨 때문에 일본도 가고 뉴스킨이 계속 이렇게 여행을 보내줘요. 그리고 이렇게 고객들이랑 장기자랑도 하고요. 고객을요, 저는 사업하면서 고객을 참 부자 고객을 많이 만나요. 희한해요. 제가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겠어요? 이분은요, 집이 170평이에요. 카스로 만났거든요. 근데 이분이요, 제가 너무 열심히 산다고요. 자기 집에 와서 여기서 고객들 모셔서 갈바니 파티를 하래요. 이런 마음씨가 좋은 분들. 이분도 고깃집이에요. 고깃집에서 인천에 사는 고객들 모여놓고 갈바니 파티 하는 거예요. 이분이 집이 60몇 평인데 이렇게 장소까지 제공해줘요. 너무 이런 만남의 축복이 있다는 게 너무 좋아요. 뉴스키는요, 돈만 버는 게 아니에요. 친구들이 생겨요. 그리고 그 친구들이랑 같이 사업하니까 가족이 돼요. 경제적, 시간적 자유도 생기고요. 결국 그렇게 해서 삶이 변화되고 인생이 바뀌는 기회가 돼요. 저는 맨날 기도했었어요. 하나님, 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맨날 기도했거든요. 정말 제가 축복의 통로가 되고 있어요. 뉴스킨을 통해서. 자, 여러분들한테 준비된 거 이거 다 들으셨죠? 이렇게 초대하신 분들한테 들으셨을 거예요. 이제 커피숍에 가도요, 스타벅스에 이게 있어서 제가 찍어왔어요. 나만의 음료를 만들어 먹으래요. 그러면 만들어주겠대요. 커피에 휘핑크를 얹을 건지, 커피는 어느 정도 넣을 건지, 물을 탈 건지, 이걸 다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겠대요. 이제는 맞춤형 시대예요. 이제 뉴스킨에서 내 피부에 맞는 화장품을 만들어주잖아요. 이게 바로 12월 3일에 나와요. 여러분, 제가 바디갈바닉으로 한 달 만에 사업자가 됐고요. 500만 원의 수입으로 처음 스타트했잖아요. 여러분들은요, 바디갈바닉보다 더한 이 전 세계 최초 맞춤형 화장품, 개인 맞춤형 화장품으로 단 3개월 남았어요. 지금 3개월 만에요. 여러분의 삶이 바뀔 수 있어요. 내년 2016년도에 삶이 바뀔 수 있어요. 3개월만 미친듯이 집중해보세요. 정말 수능시험 공부할 때도 1년 하잖아요. 1년이 뭐예요? 3년 하죠. 우리가 뭐 열심히 목표할 때 3개월만 미쳐서 삶이 바뀔 수 있다면 미칠만 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자, 이런 제품, 이거는 꼭 스폰서님께 꼭 물어봐보세요. 기회는 잡았을 때 선물이 된대요. 잡지 않으면 그건 기회가 그냥 가버려요. 제가 정말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말. 선택의 노력보다 훨씬 중요하다. 한의원 다녔을 때 저녁에는 중학생 아이들 알바했거든요. 시간 거의 쉬는 시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 진짜 중요한 건요, 노력이 아니라요,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선택이에요. 이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이 미쳐 돌아갈 때 가장 미친 짓은 현실에 안주하며 꿈을 포기하는 일이다. 여러분, 꿈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기회가 있습니다. 이 그림 뭔지 아시겠어요? 네, 번데기예요. 이 안에 뭐가 있을까요? 나비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번데기로 살다가 죽을 사람, 나비처럼 살다 죽을 사람 정해져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똑같이 모든 사람한테 잠재된 능력, 그 달란트를 다 주셨는데 그게 밖으로 끄집어 나온 사람이 있고 아직 내 달란트가 뭔지 몰라서 아직 이 안에 있는 그 차이일 뿐이래요. 이 번데기를요, 누가 와서 내가 너 번데기 껍질을 찢어줄 테니까 나와.
이렇게 도와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나비는요, 날지 못한대요. 나비는 번데기를 찍고 나오는 그 순간 그 힘으로 날개짓을 하게 된대요. 결국은요, 내가 변해야 삶이 바뀌는 거고요. 내가 용기를 내야 할 수 있는 거고요. 내가 도전을 해야 내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변화하면요, 모든 환경이 변화하기 시작할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요, 도전하셨으면 좋겠고요. 용기 내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안 되면 그때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아직은 이렇게 큰 하늘을 나는 정말 크게 성공한 사람은 아니지만, 저는 제가 더 큰 세상을 보고 우리 아이한테 더 큰 기회를 줄 수 있는 엄마로 살 수 있다는 확신이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그 확신을 가지시고 한번 같이 도전해서 우리 뉴스킨 정상에서 다시 한번 꼭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